왜 버벅거리지? 괜찮나? 자, 오늘 벡터의 성분. 자, 벡터의 성분 얘기하기 전에 위치 벡터 얘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화면이 너무 버벅거리는데 괜찮나? 자, 일단 위치 벡터는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다고. 이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시점을 원점 O로 가져가게 되면 어떠한 벡터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종점이 A점이라고 줬을 때, 종점을 A점이라 줬을 때 이 점을 A1, A2라고 준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 벡터를 A 벡터라고도 했거든. 그래서 A 벡터를 지난 시간까지는 OA 벡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OA 벡터 말고 이제는 뭐냐면 어떠한 점을 하나만 줘도 뭐냐면 A1, A2라고 주는 순간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시점을 원점으로 가져가면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하나로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좌표 평면에 올라갔을 때 벡터를 A1, A2라고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원점을 O로 시점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종점이 1대1 대응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A 벡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A 벡터의 크기.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선분 OA의 길이가 되겠죠. 선분 OA의 길이. 그러면 선분 OA의 길이는 지난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예전에 중3 때 하는 거죠. 그죠? 선분 OA의 길이는 원점에서 이점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좌표평면상의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단위 벡터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해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모두 단위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는 전부 단위 벡터라고 하는데 단위 벡터를 끌고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본 단위 벡터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기본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뭐냐면은 E1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하고 E1 벡터는 1,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길이는 1인데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 두 번째 기본 단위 벡터는 E2 벡터라고 하고 얘를 0,1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 의미를 가지냐면 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를 우리가 A1, A2로 표현했다라는 거지. A1, A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A1만큼 가 있고 위로 A2만큼 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오른쪽 방향으로는 이게 기본 단위 벡터니까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떤 벡터 A 벡터가 만약에 1,-2라면 1,-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E1 벡터고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E2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벡터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는 다 했었거든요. 연산을 기본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B 벡터를 예를 들어서 2,1이다 라고 두면 E1 벡터 플러스 E2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A 플러스 B 벡터는 여기서 보면 뭐가 되니? 3E1, 마이너스 E2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모든 벡터들을 단위 기본 벡터로 바꾸어서 연산이 가능하단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1,-2 플러스 2,1을 이제는 어떻게 봐도 된다? 점으로 보니까
3, 마이너스 1로 연산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뭐로 보면서? 단위 벡터로 보면서, 기본 단위 벡터로 보면서 점들을 전부 다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너무 간단하니까 굳이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A1, A2라고 되어 있을 때 A 벡터가 이러면 우리가 MA 벡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MA 벡터는 MA1, MA2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가 상당히 어떻다? 자유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방향 코사인이라고 나와요. 방향 코사인. 자, 방향 코사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방향 코사인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위치 벡터 상에서 종점이 하나 설정이 됐을 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그러고 X축, Y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방향 코사인은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방향 코사인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보면 방향 코사인을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과 방향이 동일하고 방향은 동일하고 단위 벡터를 찾아낸다. 아까 단위 벡터가 뭐였는데 크기가 1인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와 방향은 동일하고 즉 무슨 말이냐? 이거와 평행하고 크기가 얼마인 벡터? 1인 벡터니까 대표적인 벡터가 되겠지. 단위 벡터니까. 나중에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여러 가지 이제 실수배를 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단위 벡터 방향 코사인의 핵심은 뭐냐면 방향 아닌 평행하고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다. 그죠? 평행하고 크기가 1인 벡터, 즉 뭐고 단위 벡터를 찾아내는 지금 과정에서 코사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조금 보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A 벡터를 A1, A2라고 하나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크기가 있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크기가 있는데 이거를 크기만큼 실수배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A 벡터의 크기에서 A 벡터를 나누면 이거 뭐니? A 벡터의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한 거니? 평행하고 조건을 만족을 했지, 그지? 그런데 이거의 크기만큼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크기가 5였으면 5로 나누는 거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평행하고 단위 벡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니? 실수배가 되었으니까 A 벡터의 크기에서 A1, A 벡터의 크기 분의 A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A 벡터의 크기 분의 A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쪽 가서. 자, 방향성은 이렇다니까 이거의 길이는 A 라는 거 확실하다. 그죠? 맞아요? 그럼 요거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니? A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 벡터의 크기 분의 A1은 여기가 A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가 바로 뭐니? 코사인 알파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A2니까 코사인 벡터는 이거 분의 이거를 뜻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X축 양의 방향과 Y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봤을 때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된다고? A 벡터의 크기 분의 A1이 되고 코사인 베타가 뭐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방향 코사인이라고 잡는 이유는 여기 코사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방향이라고 잡은 이유는 뭐 때문이니? 그거에 뭐니? 평행하다고 했으면 그쪽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를 잡았으니까 대표성을 띠겠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한 게 바로 뭐다? 방향 코사인이 되고, 이게 의미가 뭐다? 평행하고 단위 벡터를 뜻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봐요.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루트,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1이 되겠지. 원점에서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거니까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루트 코사인 제곱 베타는 얼마가 되니? 1이 되니까 제곱해도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 코사인의 성질, 방향 코사인의 의미,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배울 개념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다다. 이게 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성분에 관한 얘기는 이게 다다. 그래서 성분이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다? 이렇게 점 좌표 모양이 벡터를 의미하기 시작한다. 방향 코사인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거를 입체인데 어디로 끌고 갈 거냐면 공간으로 가져갈 거라는 거지. 맞아? 근데 벡터에서 가장 강력한 점이 뭐라 했니? 지난 시간에도 벡터의 가장 강력한 점은 뭐다? 어차피 평면이나 공간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질이. 그러면 위치 벡터가 A가 A1, A2가 아니고 위치 벡터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기 시작하겠니? 하나가 더 붙으면 바로 뭐가 된다? 공간에 관한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냥. 그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간에 관한 얘기는 기본 단위 벡터가 약간 바뀌겠지.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 축이. 그지? 그러니까 기본 단위 벡터가 이1 벡터가 1,0,0,0이 될 거고, 이2 벡터는 0,1,0이 될 거고, 이3 벡터가 바로 뭐니? 0,0,1이 된다라는 게 되겠지. 맞아?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세 칸 있어도 완벽하게 똑같이 정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풀면 된다라는 거지. 두 개 찍혀 있으면 뭐다? 아, 평면 얘기고, 세 개 찍혀 있으면 뭐다? 공간 얘기다. 이 얘기밖에 없는 거지. 모든 성질 똑같이 넘어오고, 방향 코사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공간에도 세 개 축에 대해서 X축과 이루는 각, Y축과 이루는 각, Z축과 이루는 각이 있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X축과 이루는 각, Y축과 이루는 각, Z축과 이루는 각은 뭐라고 두면 되겠니? 코사인 감마라고 두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Z축과 이루는 각은 뭐니? 크기분의 뭐가 된다고? A3 이렇게 잡아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크기도 어차피 뭐가 되는? 단위 벡터니까 1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도 뭐가 된다? 1이 되니까 코사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도 뭐다? 1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벡터의 성분에 관한 얘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에 넘어가서 이제 교재에 11-1번, 그러니까 필수 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에서 1번 문제 보면 처음에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 벡터가 이렇게 뭐처럼 딱 등장을 했다? 좌표처럼 점을 찍어줬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냥 이게 성분으로 표현되었다. 자, 1번 MA 벡터와 NB 벡터가 C 벡터가 성립할 때 실수 MN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 했을 때 당연히 C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입니다, 그지? 자, 정리하면 뭐가 되니? 5M 벡터 5M, 4M 플러스 B 벡터는 마이너스 2N, 3N
자, 이것이 뭐다? 3,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뭐가 되니? 5m-2n, 4m 플러스 3n이 어떻다? 3,7이다. 이렇게 가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풀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근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AB 벡터가 0이 아닐 때 같은 평면에 존재할 때 실수배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는 증명까지 했다. 두 번째는 A 플러스 KC 벡터와 B 마이너스 A 벡터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그럼 이거는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두 벡터가 평행할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 맞죠? 그럼 실수배 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니까 A 플러스 KC 벡터니까 5,4와 플러스 KC 벡터니까 3K, 7K 이렇게 되겠죠. 이거와 B 마이너스 A 벡터니까 B에서 A를 빼면 뭐니? 마이너스 2,3인데 이 두 벡터가 뭐하다 했으니까 실수배다 했으니까 T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0벡터가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풀어라 라고는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연립방정식 하면 나올 거니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2번 문제. 잠시만, 얘는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거기 들어봐봐. 얘는 위치 벡터야. A 벡터가 5,4다 하는 거니까 위치 벡터야. 근데 얘는 A, B, C 이거는 뭐야? 그냥 점이야. 벡터 표시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평면 좌표다라는 거지. 맞아? 자, 그랬을 때 1번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 플러스 PC 벡터가 0벡터가 되는 점 P의 뭐를 구하라?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물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평면상에 있는 점들을 실수배에서 0벡터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같은 평면 위에 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평면에 x, y라고 잡고요. 자, 이거는 지금 위치 벡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PA, PB, PC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P를 시점으로 해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위치 벡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점을 뭘로 잡는다? O로 잡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겠니?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플러스 OC 벡터 지난 시간에 뺄셈이다. 그지? 3OP 벡터는 제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OA 벡터는 뭐냐? 시점에서 가니까 이제 비로소 이건 뭐가 된 거야? 위치 벡터가 된 거다. OA 벡터가 위치 벡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2,1 더하기 3,4 더하기 1,4 빼기 3x, 3i가 뭐가 된 거니? 0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연산하면 x, y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P는 x, y 하면 2,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벡터 뺄셈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죠? 자, 다음에 2번 문제는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 플러스 PC 벡터의 크기가 6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정리가 됐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맞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0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의 크기가 하니까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하면 어떻게 되냐면 6-3x, 9-3y의 크기가 6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지. 그럼 이거는 위치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6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를 씌워도 되고 아니면 6-3x 전체의 제곱 플러스 9-3i 전체의 제곱이 얼마니? 36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3으로 끌어나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되니? 9가 빠져나온다. 그치? 제곱돼서. 약분 9로 해서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얼마다? 4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매우 중요한 멘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크기가 항상 일정한 점의 자치는 원이 된다. 이거 훗날 복소평면 가서 상당히 중요한 극형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이제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필수 이제 3번 문제 가면 O가 원점이고 A는 첫 번째 내용은 자, 이것도 전 시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때문이니? 원점 O를 기준으로 A, B, C가 전부 한 평면에 존재하고 있다. 맞지? 맞아요? 한 평면에 존재하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OC 벡터는 같은 평면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덧셈 뺄셈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MOA 벡터 플러스 NOB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M과 N은 반드시 실수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맞아? 자, 이거는 정리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전시가 앞에 내용하고 똑같이 OC 벡터는 뭐니? 5,2는 MOA 벡터니까 M,3M에 플러스 4N 플러스 4N, 2N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를 뭐니? 연립방정식 하면 MN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지? 자, 연결형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OC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OC 벡터는 5분의 8 OA 벡터 플러스 10분의 1 O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게 되겠네요. 전 시간에 의하면 이거 두 개의 합이 뭐가 아니니까 1이 아니니까 A, B, C는 일직선상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맞지? 하지만 덧셈 뺄셈 실수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같은 평면에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지?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를 풀어낼 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직선 AB와 직선 OC의 교점을 P라고 하고 OP를 AB로 표현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략 이 점들을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원점 O는 여기 있고요. 1,3을 대략 뭐 이쯤에 있다라고 합시다. B는 4,2니까 대략 여기에 있고요. C가 2,5죠. 이거 잘못 풀었겠다. 2,5겠네. 이거 풀이 이상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다음에 2,5니까 뭐 이런데 C가 찍혀 있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냐면 AB와 OC의 교점, AB와 OC의 교점이 뭐라고 했냐면 P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자, 그러면 P가 OP를 OA와 OB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뭐가 일단 보이니? 이거 전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지. 문제를 바라볼 때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 세 점이 일직선 상에 놓여 있다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OPC가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OP를 OA와 OB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OP를 A와 B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P, A, B로 표현을 하는 모양새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P, A, B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이거를 결론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보면 1번에서 뭘 해놨냐면 C를 A, B로는 표현을 해놨거든. C를 A, B로는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그치? 이번에는 P를 A, B로 표현하니까 P와 C의 관계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OPC가 일직선인데 서로 평행하다.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니까 처음 시작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OP 벡터는 K배의 OC 벡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 OC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OC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니? K OC 벡터니까 5분의 8K의 OA 벡터 플러스 10분의 1K의 OB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됐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전 시간에 정말 강조한 거지. 결론적으로 지금 뭐야? P와 A와 B가 어떻게 되어 있니? P와 A와 B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P와 A와 B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니까 이 두 개의 합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 시간에 100번 넘게 얘기한 얘기들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 5분의 8K 플러스 10분의 1K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는 K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거의 값은 뭐냐? OP 벡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된대. 17분의 16의 OA 벡터 플러스 17분의 1의 OB 벡터. 그럼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 된다? 1대 16으로 내분한 점이 된다라는 것도 보너스로 알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복습 잘 해오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을 그렸으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성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내용인데 결국에는 저번 시간 내용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다. 결국에는 일직선상에 나온다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Q가 있는데 Q가 직선 AB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Q는 직선 AB 위의 점이고 QC가 OB에 평행하고요. 이때 OQ를 이번에는 OQ를 OA와 OB로 표현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QAB가 어떤 관계에 놓이냐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보시면 자, Q가 직선 AB 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AB 상에 Q가 어떤 한 점에 찍혀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이때 QC라는 점과 OB가 평행하다니까 벡터 OB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벡터 OB와 QC가 평행하다. 그치? 맞아요? 그러면 AB 위에 어느 점인가 Q가 존재하고 있는데, 맞아? 이거와 평행하다라고 하니까 이거와 평행한 점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이쯤이 뭐가 된다? Q가 된다라는 거야. 맞지? 자, 이쯤이 Q가 되고요. 아, 어렵죠? 그랬는데 결국엔 뭐냐? OQ 벡터를, 자, 이렇게 OQ 벡터를 뭐와 뭐로? A와 B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가능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Q와 A와
B가 어디에 놓여 있으니까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니까 그것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힌트는 뭐냐? QC 벡터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QC 벡터와 OB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QC라고 놓고 가진 않겠죠. 바보도 아니고. QC로 바로 가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로 넘어왔기 때문에 위치 벡터로 넘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시점을 다 뭘로 가져가는 거야? O로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OC-OQ 벡터가 OB 벡터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아까 K를 썼으니까 T, O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내가 나타낼 거는 OQ 벡터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럼 OQ 벡터는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OC 벡터는 2,5고요. 마이너스 그냥 갑시다. 그러면 OQ 벡터는 OC 마이너스 T OB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자, 이제 갑니다. 근데 OC 벡터가 뭐냐면 OC 벡터는 2,5고요. 마이너스 T OB 벡터는 뭐냐? OB 벡터는 4t, 2t 이렇게 정리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정리되면 뭐가 되냐면 2-4t, 5-2t 이렇게 표현되는 게 OQ 벡터라는 거죠. 맞아? 그런데 OQ 벡터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구해낼 수 없다라는 거지. 맞잖아. 이 상태로는 구해낼 수가 없잖아.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거는 두 번째 이제 Q와 A와 B가 일직선 상에 놓이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OQ 벡터를 다르게 표현하면 OQ 벡터는 아무튼 A와 B와 Q가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니까 뭘 쓸 거냐면 T도 썼고 P를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 1 P O A 벡터 플러스 P O B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거냐? 1 P OA 벡터니까 OA 벡터는 지금 1,3이니까 1 P, 3 3P 더하기 P OB 벡터니까 4P 더하기 2P 이렇게 정리가 되겠나?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했더니 1 플러스 3P, 3 P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맞아? 자, 그랬더니 뭐니? 둘 다 OQ 벡터를 표현하고 있고요. T와 P는 모두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고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보면 뭐 할 수 있니? 연립방정식으로 P와 T를 구해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핵심을 흐르는 건 뭐다? 일직선 상에 놓여 있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를 잘하면 OQ 벡터는 5분의 8 O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 OB 벡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삼각형에서 두 개 쭉쭉 그어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막 들어갈 때도 결국엔 일직선 상에 놓여 있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포인트였고, 성분에 넘어와도 비슷한 얘기들이 결국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는 1-3번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다음에 그러니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돼.
실수배에서 더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게 000밖에 없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4번은 직접 해보세요. 이 뭐냐, 점이 3개 있지만 실수배해서 지네끼리 더해서 가져가면 둘 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11-5번 문제, 그러니까 필수예제 5번 문제 갑니다. 자, 11-5번 문제. 자, 평행사변형 OABC의 네 꼭지점이 각각 이렇다. 요거 문제 조금 보시면, 선생님 공간에 찍혀 있는 점들이에요. 맞지? 0,0,0, A, 1,1 이렇게 해서 공간에 찍혀 있는 점들이다. 그지? 맞아? 근데 벡터의 가장 큰 강점은 뭐라 했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평행사변형 OABC를 그냥 뭐 한다? 평면에 그려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O 1.5고 여기를 A인데 A를 A, 1,1로 보고요. B는 지금 모르니까 X, Y, Z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C를 1, B, 3 이렇게 보고 봅시다. 자, 이때 AB의 중점을 D라고 한다 했고 AB의 중점을 D라고 한다 했고 BC의 중점을 자, 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E와 OD의 중점, AE와 OD의 교점을 G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상황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공간이지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부분. 첫 번째 1번은 X, Y, Z 점 B다. 그죠? X, Y, Z를 A와 B로 나타내어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A는 여기 있는 점이고 B는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있다. 그지? A와 B가. 결국엔 뭐냐면 이 B 벡터를 OA 벡터와 OC 벡터로 표현해라는 뜻이지. 맞아? 그런데 쉬운 게 뭐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건 너무 쉽잖아요. 뭐니? 이 두 벡터를 더한 게 OB 벡터가 되겠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그래서 성분으로 바로 가져가면 X, Y, Z는 A, 1, 플러스 1, B,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X, Y, Z를 A, B, C로 표현하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4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2번은 뭐를 표현해라 라고 얘기했냐면 OG 벡터를 OD 벡터로 나타내어라 라고 합니다. 자, OG 벡터를 OD 벡터로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OG, OD는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죠. 자, OG 벡터는 여기 있고 OD 벡터는 어디 있니? 여기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뭐니? OG 벡터는 실수배가 되어 있다. 그죠? 자, 따라서 OG 벡터는 OD 벡터와 이렇게 실수배가 되어 있다.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를 적어야 되겠니? K를 찾아야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OG 벡터와 그러면 OG 벡터에서 봤을 때
O 지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럼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또 뭐도 표현이 되니? O 지벡터는 E와 G와 A가 뭐 하고 있다? 일직선 상에 놓이고 있죠. 맞니?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하면 우선은 자, O 지벡터는 K, O D벡터인데 O D벡터도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럼 O D벡터는 뭐냐? 여기서 A와 B에 어디에 있니? 중점에 있죠. O D벡터는 A와 B의 중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치? 맞아? 자, 그러면 X, Y, Z 대신에 B를 아까 어떻게?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제 OD는 B와 A와 B의 중점이다. 맞니? 그래서 K배의 중점이니까 2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2A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B 플러스 2가 될 거고 쟤는 뭐고? 2분의 5가 되겠다. 그치?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O 지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O 지벡터를 표현을 할 건데 O 지벡터를 표현을 하는데 뭐니? E와 G와 A가 일직선 상에 또 놓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일직선인데 몇 대 몇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O 지벡터는 1 T O A 벡터 플러스 T에 O E의 벡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맞니? 자, 그러면 1-t의 OA 벡터를 정리하면 1-t의 올 1, 뭐 어떻게 되니? 1-t의 A, A니까 1-t, 1-t 이렇게 됐겠죠. 1-t의 OA 벡터, 그죠? 플러스 t의 OE 벡터를 봅시다. OE 벡터. 자, OE 벡터를 보면 어떻게 돼요? OE 벡터를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 그죠? 맞아. 그럼 얘를 OA 벡터, OC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1로 갔다가 이 절반이 이만큼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절반과 이걸 더한 게 OE 벡터가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게 절반인데 대각선이니까. 자, 따라서 t에 저거 두 개 절반과 저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 2분의 1 플러스 b가 될 거고 끝에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나? 맞아요? 이제 상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마무시하다.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조금 할게요. 그럼 여기 뭐가 돼? A 플러스 T 2분의 1 AT 마이너스 2분의 1 AT 콤마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B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2분의 9 마이너스 T. 자, 됐어요. 됐습니다. 자,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잘 봐요. 자, 이렇게 된 거겠죠. K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선생님 문자가 A, B, K, T 4개예요. 그죠? A, B, K, T 4개인데 이거 2개가 같다는 힌트밖에 없거든. 맞아? 그러면 문자 4개인데 힌트 3개밖에 없어. 안 풀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A와 B는 문자가 아니죠. 상수가 아니죠. 모든 실수 A와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지. A, B가 바뀐다고 해서 이거 바뀌면 성립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성립하는 2개의 관계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니? A와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항등식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A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서는 A에 관하여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1-2분의 t의 A 이렇게 될 거고 A가 안 들어가는 게 플러스 t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A에 관하여 정리를 해야 되니까 A의 개수는 KA가 되고요. 맞죠? KA가 되고 A가 없는 게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1K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A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 2개가 같아야 될 거니까 1-2분의 T가 K가 되면 되고 2분의 1의 K가 뭐가 되면 돼? T가 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K는 2T가 됐고요. K가 2T가 된 거잖아. 맞아? K가 2T가 된 거니까 뭐니? 2분의 5T가 1이 된 거지. 그러니까 T는 얼마가 된 거야? 5분의 2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우리 K를 구했어야 되네. K를 구했어요. 우리 처음 온 게 이거잖아요. K를 구했어야 되니까 K는 그럼 K는 5분의 4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니? 따라서 이거의 답은 이렇게 됐죠. OG 벡터는 5분의 4 OD 벡터다.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결국엔 계속 하던 무슨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평행하다, 일직선에 놓인다, 내분, 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너희들이 방학 때 네 거로 못 만들면 학기 중에 가봤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 위에 문제 조본들 뭐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러고 2학년이 되면 학습지가 거의 안 나옵니다. 2학년이 되면 거의 학습지가 안 나오고 2학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기본적인 문제밖에 안 달아요. 진짜 쉬운 것만. 그지? 학습지도 매우 쉬우니까. 자, 다음에 이제 G를 AB로 나타내어라 라는 거는, G를 AB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뭐 여기다 T가 있으니까, 그지? 아니면 여기다가 K가 있으니까 여기 K를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G를 AB로 표현한 게 될 거다. 그래서 11-5번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요. 자, 6번 풀고 잠시 쉬었다가 내적을 갈 거니까 6번 풀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문제. 자, 두 점에 대해서 A 벡터를 AB 벡터라고 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A는 2,-1,0이고 B는 4,3,-5이고 A 벡터를, 자, 여러분들이 이 방향 코사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과 도형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구할 때 기준이 되는 벡터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라는 거는 방향을 대표하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이 공간에 날아가는 이 애들을 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은 못 한단 말이야. 절대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단위 벡터가 이런 방향이니까 얘를 실수배하면 어차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 코사인은 조금 중요합니다. 자, 1번은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A 벡터는 AB 벡터라고 했으니까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될 거고, 자, 그래서 OB에서 OA를 빼면 2, 4,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1번 문제에서 뭐 때문에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지 알겠죠? 방향 코사인을 잡으러 가는데. 자, 따라서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4 더하기 16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45니까 3 루트 5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A 벡터의 크기를 구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 2번 문제 잘 보세요. 2번. 이게 뭐니? A와 같은 방향이라고 세팅을 했고 인 뭐라고 했니? 단위 벡터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니? A 벡터가 같은 방향이니까 뭐는 돼 있다? 실수배는 되어 있다. 이 말이고 단위 벡터니까 크기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는 뭐냐? 이 단위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됐겠네. A 벡터를 A로 나눈 이거가 되겠죠. 그래야 실수배 되고 크기는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벡터는 뭐니? 3 루트 5분의 실수배가 됐으니까 3 루트 5분의 4 3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3번이 뭐니? 알파, 베타, 감마를 각각 이루는 각의 크기를 그렇게 세팅한다 했으니까 결국엔 이 값이 뭐가 되니? 코사인 알파고 이게 코사인 베타고 이게 코사인 감마다 해서 아까 방향 코사인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벡터의 내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벡터의 내적은 벡터의 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벡터는 곱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하고 내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적의 곱은 벡터의 곱은 외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닫혀있지 않은 연산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뭐냐?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이때 정의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각각 벡터의 크기의 곱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정리를 되는데 여기서 관찰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A 벡터, B 벡터, B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벡터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벡터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거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 두 벡터에서 실수 이렇게 뭐니 절대값을 씌우니까 두 선분의 길이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두 선분의 길인데 B 코사인 세타를 하니까 여기에 내린 정사형의 길이가 되겠죠. 이런 정사형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한 선분과 정사형된 선분의 길이의 곱이 되는 거야.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적은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내적의 의미는 이렇게 선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선분하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을 이쪽으로 정사형 시킨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이다.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의 곱이니까 내적의 결과는 항상 뭐가 나오니? 상수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벡터를 연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버려서 상수가 나와버려서 엄연한 벡터의 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할 거는 그러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과 B 벡터, A 벡터의 내적은 같을 수밖에 없지. 뭐 때문이니? 상수들이란 말이야, 얘네들. 상수들이니까 곱셈했을 때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닫혀있지 않은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닫혀있지 않은 연산이지만 교환 결합이 성립하니까 일반적 연산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곱하기처럼 연산을 하는데 반드시 여기 점을 찍어줘야 된다. 그리고 A 벡터가 0이 되거나 0벡터가 되거나 또는 B 벡터가 0벡터가 된다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A 벡터가 0벡터가 되거나 B 벡터가 0벡터가 되면 당연히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의 정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분에서 바라보는 내적, 성분과 내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간에서 가지 말고 평면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그림에서 B 벡터와 A 벡터라고 표현을 했고 A 벡터의 종점을 A1, A2라고 볼 거고 이거의 종점을 A2, B1, B2 이렇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성분으로 왔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정의대로 갈 건데 성분으로 가기 때문에 정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A 벡터, B 벡터 내적의 코사인 세타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니까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니? A 벡터의 길이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맞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죠.
자, A 벡터의 크기니까 이거는 뭐로 표현이 되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 두 개는.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제 뭘로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원점이 0,05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뭐냐면은 세 변의 길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를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이 코사인에 의해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세타는 그럼 이 코사인 세타다, 그지? 그러면 이거 곱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니? 선분의 길이로 봐야 되니까 2배의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두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뭐가 되니?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이 선분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맞지? 누구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 이 벡터가 되겠죠. AB 벡터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위에서 살짝 보면, 그러면 A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했더니 B-A 벡터다, 그죠? 그러니까 B-A 벡터니까 얘를 성분으로 보면 B1A1, B2A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성분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AB 벡터의 크기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거다, 그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곱하면 B1-A1 제곱 플러스 B2-A2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될 거냐면 B1 제곱 플러스 A1 제곱 마이너스 2A1 B1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2 B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잡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약분되니? 이거는 약분이 됐습니다. 그죠? A 벡터의 크기가 뭐가 되냐? A 벡터의 크기는 A1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지. 근데 여기 보면 A1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뒤에 있는데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차례대로 없어집니다. 맞지?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B 벡터의 크기는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인데 여기 뒤에 보면 B1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거지. 결국엔 남아있는 한은 누구밖에 없냐? 2AB, 2가 약분되는데 부호가 바뀌면서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니? A1, B1 플러스 A2, B2. 자, 이렇게 해서 종료가 돼요. 자, 그러면 내적의 정의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성분이 나왔을 때 내적은 무조건 뭐다?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의 합이다. 이게 답니다. 성분이 주어질 때의 내적. 그러면 참고로 이게 공간일 때도 야, 이게 평면이나 공간이나 여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평면이나 공간이나 똑같은 내용이고 성분으로 넘어오면 공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간은 A 벡터는 어떻게 A1, A2, A3가 될 거고 B 벡터는 B1, B2, B3가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내적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니?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된다?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성분이 주어질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에 우리가 같은 벡터의 내적을 바라볼 때 조금 주의해야 돼요. 같은 벡터의 내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게 아까 내적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 그냥 안 적었는데 내적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교환법칙과 실수배와 결합법칙이 성립이 합니다. 교환, 결합, 실수배에 대한 분배가 성립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환, 결합, 분배가 성립한다는 거는 일반적 연산을 뭐 해나가겠다라는 뜻이야. 근데 뭐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은 결과가 상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환, 결합, 분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을 얘기할 거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전체의 제곱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두 벡터의 뭐다? 이런 내적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적이 곱하기처럼 바라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곱하기는 아니지만 곱하기처럼 연산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이때 중요한 거. 그럼 봐봐요. A 벡터가 지금 어떻게 되니? A 벡터, 내적 A 벡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됐을 때 A 벡터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정의로 와서 같은 벡터의 내적이 뭐냐라는 거죠. 같은 벡터의 내적은. 즉 같은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내적 A 점 반드시 찍어야 된다. 알았죠? 점 빼면 안 된다. 우리가 상수에서 A, B 이렇게 해서 생략했잖아. 이런 거 아니, 그 곱하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적의 개념인 점을 닷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도 속이 꽉 찬 닷.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서클 닷 안 된다. 근데 합성함수 할 때는 반드시 서클 닷이잖아요. F 닷G 할 때. 서클 닷이거든요. 근데 내적의 정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속이 꽉 찬 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 안 찍으면 혼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점은 찍어요. 점은.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러면 정의에서 어떻게 되니? A 벡터 내적, A 벡터 내적, 코사인 같은 각이니 코사인 제로로 보겠지. 그럼 코사인 제로가 얼마야? 1이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같은 벡터의 내적은 반드시 뭐다? A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거를 전개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니? 얘를 정리를 해보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닷 A 벡터, 이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곱하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다음에 이렇게 하면 A 벡터, B 벡터 내적이 맞아요. 이렇게 해도 B 벡터, A 벡터 내적이지. 근데 아까 A, B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A,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끝에는 또 B 벡터의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 말고 이제 곱셈이라는 연산들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벡터의 내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이제 벡터의 내적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고 벡터의 내적이 양수일 수 있고 음수도 되고 0도 됩니다. 자, 언제 그렇게 될까? 벡터의 내적이 양수, 음수,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언제 그렇게 되냐라는 건데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살펴보면 정의가 A 벡터,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인데 아까 A 벡터 또는 B 벡터가 0 벡터가 되면 크기는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둘 다 A 벡터와 B 벡터가 모두 뭐가 아닌 경우에
A 벡터와 B 벡터가 모두 일단 0 벡터가 아니라고 봤을 때, 그럼 언제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0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언제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90도 1대가 된다라는 거지. 270도 1대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 각을 반드시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벡터에서. 그지? 그러면 이제 0도에서 180도 사이를 봤을 때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니? 두 벡터가 뭐 할 때? 수직일 때. 두 벡터가 수직일 때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 제일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벡터의 수직과 평행이 결국엔 나중에 벡터 방정식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 이제 외적하고 벡터 방정식 나가기 시작할 건데, 외적을 하면 이제 뭐 이거 오른나사의 법칙, 플레밍 왼손 법칙, 이게 다 증명이 돼요. 외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이 진짜 벡터의 곱셈이고, 당시에 벡터 말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공간에서의 이제 방정식들을 다루기 시작할 건데, 그때 정말 중요해집니다. 평행과 수직, 핵심이 돼요. 그래서 아까 평행은 뭐였니? 첫 시간에 두 벡터가 반드시 뭐하다? 실수배가 된다 라는 사실과,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다? 제로다 라는 사실이 되겠지. 그러면 내적이 음수가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이게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90도를 넘어서면 음수가 될 거다 라는 게 될 겁니다. 내적의 결과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내적의 결과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여기가 둔각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의 선분의 길이와 반대쪽으로 나간 이 선분의 길이인데, 이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이긴 하지만 방향이 반대로 갈 때는 음수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적의 결과가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뭐다? 둔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다 라는 게 되겠죠. 자, 이것만 알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내적 끝났어. 자, 다음 두 번째 장에서 드린 것 중에 필수 예제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을 가보시면 12단원으로 온 거에 12-1단원. 자, 1번이 A 벡터의 크기는 2이고요. B 벡터의 크기는 3이고, AB가 이루는 각이 120도일 때, 자, 2A-3B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 A 벡터, 이런 연산된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과제를 보면.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야? 이것만 딱 나와 있는데. 그림 못 그리는데 크기를 물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멘트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건데,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멘트가 딱 뜨면 무조건 뭐다? 크기 절대값에 반드시 제곱을 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다. 그러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아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같은 벡터의 내적은 반드시 뭐다? 같은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니? 크기의 제곱이잖아. 크기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표현한다고?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크기의 제곱으로 갔기 때문에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부터 뭐니? 같은, 여기 다 찍어야 된다. 안 찍으면 큰일 난다. 이거 안 찍으면 너가 서술형에서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뭐니? 같은 벡터의 내적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데? 4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이제 아까도 봤듯이 내적은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12a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 플러스 9b 같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면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4 마이너스 12의 AB 벡터의 내적은 아까 뭐였니? A 벡터, B 벡터의 크기의 곱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라고 했지, 그지? 자, 다음에 플러스 9B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9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에는 뭐가 대입되겠니? 2와 3이 대입되면 되고 이거 마이너스 나타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져서 이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133이 나옵니다. 이 실수하면 안 되겠죠, 또. 벡터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애초에 뭐였니? 제곱을 하고 왔거든요.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루트 133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12-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2-2번에 필수제 2번입니다. 1번 A 벡터의 크기는 1이고 B 벡터의 크기는 1일 때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 플러스 B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잡아내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모르지만 이거는 이루는 각의 크기는 안다, 그죠? 맞아? 그러면 각의 크기는 아까 내적의 정의에서도 나왔어요. 뭐냐면 이것만 남기고 넘기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j 코사인 변형처럼 코사인 세타는 맞아? 각각의 내적의 결과 A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의 크기 분의 A 플러스 B 벡터의 내적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벡터. 자, 이게 바로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가 되겠죠, 그죠? 이항시켜서 나눈 거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니? 이거의 크기와 이거의 크기와 이 내적의 결과를 알면 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아까 얘기했네요. A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크기를 구하라면 반드시 뭘 해라? 제곱을 해라.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제곱을 해서 한 번도 안 적습니다. 그러면 같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A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 플러스 같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고 플러스 2분의 1 각이 60도니까 내적하면 2분의 1 다 이것도 1이 되고 얘도 1이 되네요. 그죠? 이게 3이다. 맞지? 그러면 A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이다. 그럼 이 부분 처리가 됐네요. 맞지?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여기 처리 가능하겠죠. 이거 내적은 어떻게 되니? 이거 내적은 A 벡터 크기의 제곱 정리하면 이거는 적어볼까 한번.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보면 같은 벡터의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AB 벡터 플러스 2AB 벡터니까 플러스 AB 벡터 내적 그 다음에 뒤에는 같은 벡터의 크기의 제곱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되고 이 계산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의 답이 2분의 1이 나와서 세타는 60도다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2번 문제도 살펴보시면 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의 합력이 제로일 때, 즉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합이 0이다라고 줬고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얼마로 줬냐? 3, 5, 7인데 C 벡터의 크기는 7인데 자, 여기서 A와 B가 이루는 각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단 말이야. 자, 이제 벡터에서 A와 B가 이루는 각은 결국에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J 코사인에서 각을 구하라는 것처럼 A 벡터, B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크기의 곱분의 내적의 결과를 알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이 내용밖에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을 알려고 했더니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잘 봐봐봐. 얘는 크기가 3, 5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뭐가 없니? A, B 벡터의 내적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다른 조건이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넘기면 마이너스 C 벡터인데 맞지? 어차피 A 벡터, B 벡터 플러스 크기나 지금 같은데 방향만 다르니까 크기는 어떻게 동일할 거다라고 보는 거지. 맞아? 그럼 이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같은 벡터의 내적이 되니까 A 벡터 크기의 제곱 플러스 2A 벡터 B 벡터 내적분의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C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A, B 벡터의 내적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네. 맞아?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정답은 60도입니다. 조금만 더 12-3번까지만 할게요.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니까 성분이 들어간 내적까지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12-3번 문제를 보시면 A 벡터는 마이너스 3,2고 B 벡터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C 벡터는 0,1 플러스 루트 3이고 D 벡터가 마이너스 1,1일 때 A 마이너스 B 벡터와 C 마이너스 D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아까처럼 크기와 각이 나와 있는 거 말고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성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물었다라는 거지. 근데 정의는 동일하게 되겠지. 어떻게 들어오겠니? 이루는 각을 물으면 이제 무조건 뭐야? 내적이 올라와야 되고 그럼 각각의 두 벡터의 크기의 곱분에 뭐가 되니? 각각 두 벡터의 내적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것만 알면 이제 각을 알게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A 벡터, B 벡터를 보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에서 B를 빼는 벡터니까 그냥 뭐니?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연산을 하면 되는 거다. 그죠?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니? C에서 D를 빼면 1,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네.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는 뭐가 돼? 2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D 벡터의 크기도 뭐가 된 거니? 2가 된 거다라는 거고. 자, 이제 이 결과에 내적의 결과만 알면 된다. 그지? 그럼 성분의 내적은 아까 어떻게 된다 했니?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의 결과는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1 루트 3이니까 이거의 결과는 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니까 4서 얼마야? 2분의 1이다. 그럼 실타는 몇 도냐? 라는 게 되겠네요. 이번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점이 3개가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해서 도형 문제가 조금 더 하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수직과 평행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잠시만.